네, 함수 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가 들어갈 위치에 갖다 놓으셔야겠죠? 함수는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함수 계산할 때, 일단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간단한 가감승제, 일반식이라고 하죠. 간단한 가감승제일 때, 예를 들어, 총점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법은 는 하신 다음에 하나씩 더하는 거죠. 여기 있는 자료와 여기 있는 자료를 모두 더해라 엔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그머니 안 좋아지네요. 어머. 자, 이렇게 하나씩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자동 합계 시그마라고 하거든요. 자, 눌러서 합계를 구해라. 그런 다음에 영역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엔터. 네, 요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f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법사. 이걸 누르셔서 자, 보시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나와요. 자, 요거는 현재 이 컴퓨터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던 함수 목록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재무함수, 뭐 통계함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모두 선택하시면 A, B, C 순서대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sum이 더한다는 얘기죠. 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화살표 누르셔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할 것이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두 번 하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방법은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물론 이제 함수를 알고 계셔야겠죠. 자, sum 하면은 S로 시작되죠. 첫 글자 쓰게 되면은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만약 너무 많다 그러면 두 글자를 쓰세요. 그러면 또 두 글자에 가장, 그러니까, 빨리 더 찾을 수가 있죠. 예. 자, SU. 예, 더블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괄호까지 나옵니다. 괄호가 있어야지만 인수들을 연결시키실 수가 있어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엔터. 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고, 물론, 함수 평균 이 두 가지는 그 일반적인 방법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함수들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셔야겠죠. 네. 바로 자동 합계. 네. 그 다음에 fx 직접 입력. 네. 저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구하시고요. 자, 한 번만 구하시면 됩니다. 맨 첫 번째 자료 하나 구하시고 자, 평균도 구해볼까요? 편하신 대로. 자, 일단 저는 AV 자, 에버리지 더블 클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자, 이렇게 쭉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자, 그건 이제 좀 이따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쭉 한 줄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채우기 핸들이 보이시죠? 예,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식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도 또 구해 볼까요? 자, 요번에는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합계 엔터. 자, 요번에 또 평균. 자, 그냥 엔터 하면 안 돼요. 왜? 여기 합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원수였군요. 그러면 는 숫자 개수 요게 인원수입니다. 불러 잡고 엔터. 그 다음에 평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그 다음에 최고 최대값이죠. 자,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채우기 핸들로 이동하고 네.
자, 요번에는 순위를 좀 구해볼까요? 순위는 등수를 매기는 거죠. 자, 랭크. 그 다음에 기준이 뭐냐? 저는 총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총점이 기준입니다. 콤마를 해야 그 기준점이 지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걔가 속해져 있는 영역을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꾸셔야 됩니다. 엔터. 그리고 쭉 드래그 하시고. 네. 자, 절대 참조는요, 두 가지에 사용이 됩니다. 일단 지금처럼 순위를 구할 때는 일단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항상 정해진 영역을 찾아야 되겠죠. 그럴 때 절대 참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절대 참조 중에서 첫 번째, 순위 계산할 때. 두 번째는요, 똑같은 식이 거의 반복이 될 때, 그러니까 영역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절대 참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학점. 자, 학점은요, if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죠. if 조건을 주고 조건에 만족할 때, 만족하지 않을 때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을 이렇게 줘보죠. 자, 여기 중간고사 점수가 있는데요. 90 이상이 되는 사람한테 우수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는 if 자, 중간고사 점수가 90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우수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우수라는 거는 결과가 문자잖아요. 그러면 따옴표 우수.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빈 공간. 그리고 괄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만약 괄호를 안 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고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땐 그냥 엔터 치시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여기였구나. 네,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지우고. 자, 네. 다시 중간고사 점수 기준으로 해서 60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은 노력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if. 자, 중간고사 기준으로 60 미만의 숫자가 나오면은 노력으로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 공간으로 해라. 아이고. 네,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요, 결과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문제는 똑같아요. 90점 이상이 넘으면은 아까 우수였는데, 이번에는 90점 이상이 넘으면은 자기 점수에다가 더하기 5점. 그러니까 90점은 95점이 되는 거고, 95점은 100점이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결과가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if 눌러서 90이 넘어가면 아까와 똑같죠? 어떻게 해요? 자기 점수에 더하기 5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점수를 표현해라. 엔터. 네, 이렇게 if 조건은요. 결과가 숫자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숫자가 나올까요? 예를 들면은 영업사원이 영업을 잘해서 그달에 어떤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본봉에 뭐 30% 보너스를 더 줘라. 이럴 경우에는 결과가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60 미만이 되면 자기 점수에서 빼라 5점을. if. 자, 점수가 60이 안 되면은 자기 점수에서 5점을 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점수로 나타내라. 자, 이제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if라는 조건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if는요, 그러니까 if는 네, 그 결과값에 따라서
다중 if라고 해서 if를 최대 7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답이 8개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냐, 빈 공간이냐, 노력하느냐, 빈 공간이냐 이렇게 답이 2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if는 한 번만 쓰시면 됐었는데요. 이제부터 if를 여러 개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중 if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수미 양가 있죠? 예, 수미 양가는 답이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5개가 나와야 돼요. 이럴 때 if를 4번 써주면 되거든요. 바로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할게요. 평균 값을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수, 80 이상이면 우. 자, 이제 시작합니다. 는 if 평균을 기준으로 90 이상이냐? 그러면은 수라고 표시를 해라. 네. 그 다음에 또 if 80이 넘어가면 우가 되고 이렇게 계속 비슷한 식이 반복이 되니까요. 복사를 하죠. 똑같은 거 쓰는 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3번 해야겠죠. 네, if가 4번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가 80이 되면은 우, 다음에 70 이상이 되면 미, 다음에 60 이상이 되면 양. 자, 그러면 답이 수미, 양가 이렇게 5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4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은 하나가 남으니까 if를 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남은 가. 그리고 if 4번, 괄호 4번. 네, 이렇게 끝에서 if는 끝에서 한꺼번에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자꾸 이게 루트자가 붙어버리네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비고 1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요. if에는 그러니까 중첩 함수라 그래서 아까 다중 if하고 좀 틀리죠. 다중 if는 if를 여러 개 쓴다는 얘기고 중첩 함수는요. if 외에 뭐 if rank, if average, if mid, if and, if or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들을 같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는 뭘 할 거냐면은 여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 2가지 점수가 예를 들어 모두 80이 넘은 사람들, 네, 모두 80이 넘은 사람들을 우수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an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줘요. 네. 자, 그러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2가지 모두 80이 넘는 사람을 찾아보자. if 그 다음에 and는 모두 다 만족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의 조건을 써줍니다. 중간고사 80 이상이 되는 사람과 80이 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80이 넘고 요 2가지를 모두 여기 괄호는 and의 괄호예요. 자, 이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우수 아니면 빈 공간. 자, 그럼 첫 번째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왜요? 여기 기말고사가 80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지만 또 다른 거는 만족될 수도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네, 이렇게 3사람이 만족이 되네요. 자, 이게 바로 and,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자, 이번에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발표까지 하겠습니다. 요 3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90이 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은 우수라고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는 if. 자, 모두 만족이 아니에요. 3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그럴 때는 or. 어떻게? 이거에서 90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게 안 되더라도 기말에서 또 90을 넘어가거나 만약 이것도 안 된다. 아이고.
네, 그러면은 두 개가 만족 안 되더라도 어디에서 발표라고 했나요, 제가? 여기에서 90을 넘어가거나 하여간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오수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 그러니까 OI의 경우에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거죠, 결과값이. 네. 자, 들어가서 눌러주시고. 네, 이렇게 더 인원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AND보다 OR가 인원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지우고요. 자, 반대로 아까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가지 모두 60 미만이면은 불합격이라고 할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은 if 모두 만족이니까 AND. 자, 중간고사가 60 미만이고 또 기말고사도 60 미만이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해야죠. 나머지는 빈 공간. 네, 이렇게. 불합격이 아무도 없군요. 근데 만약 제가 이 사람을 또 이 사람도 그러면 당연히 불합격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세 가지 과목 중에 아까처럼 중간, 기말, 발표 세 가지 과목 중에 하나라도 60 미만이 되면은 불합격시켜라. 는 if 어떻게 해요? O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얘가 60이 안 되거나 또는 얘가 60이 안 되거나 또는 얘가 60이 안 되거나 하여간 세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너는 불합격이다. 그러면 5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합격자 수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네,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바로 중첩함수 if, and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지우고 이번에는 그러면은요. 여기 순위가 있잖아요. 자, 이 순위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순위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요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총점을 기준으로요. 총점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3등 이내가 되면은 순위권이라고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는 if 여기에서 바로 랭크 무엇을 기준으로? 총점을 기준으로 콤마 얘가 속해져 있는 영역을 불러잡고 F4 자, 이 값이 어떻게 되면 3 이하이면 뭐라고 표시를 해라? 순위권이라고 표시를 해라.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남겨둬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 2, 3등은 순위권이라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순위권으로 표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가 문자로 나온 거잖아요. 예, 아까 우리가 영어 점수 점수가 90 이상이면은 플러스 5점을 더해서 95가 되게 해라 이거 해봤었죠? 네,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1등이 되면 1이라고 표시하고 2등이 되면 2, 3등이 되면 3이라고 표시해라. 자, 는 if 랭크 총점 기준으로 총점이 속해져 있는 영역을 블럭 잡고 F4 자, 그 다음에 얘가 3등 이하이면 그러니까 1, 2, 3등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표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예요? 바로 순이잖아. 랭크.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으니까 복사해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우고. 자, 이번에는요. 중간고사 자체 내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평균 이상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우수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는 if 자, 첫 번째 값이 뭐뭐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평균, average. 네. 자체 내에서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식복사를 해야 되니까 절대 참조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우수. 사실 우수는 아니죠. 그쵸? 정확히 말하면은 평균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 네, 이렇게 하면은 평균 이상의 점수가 나왔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자 여기 기말고사 있죠. 기말고사가 평균 이하로 나온 학생.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평균 이하라고 적어볼게요. 는 if 기말고사 첫 번째 자료가 이하 이렇게 들어갔죠. 뭐 자체 내에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자, 식을 복사할 거니까 절대 참조. 자 미만의 값이 나오면은 평균 미만, 나머지는 빈 공간.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바로 중첩 함수를 이용해서 if and, if or와 if rank, if average 등등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 좀 전에는 이제 조건, 그러니까 순위, 랭크 함수, 그리고 if 함수 알아봤고요. 이번에 문자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자 함수의 대표적인 게 바로 left, right, mid죠. 자, 그러면 요 이름을 가지고 성과 이름을 분리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문자는 left, right, mid 중에 하나입니다. 성은 어떻게 돼요? 첫 글자죠. left, 어디에? 이 위치에 무엇? 글자 하나. 그럼 얼핏 봤을 때요. 학생이 앞에 있으니까 학자가 아닐까요? 아니요. 학생이라는 글자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 자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름은 right를 해도 되고 mid를 해도 되겠죠? 일단 right를 한번 해볼까요? right 어떻게 돼요? 상옆 끝에서 2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얘네들을 그럼 혹시 mid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는 mid. 자, 여기에 자, left 대신에 mid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첫 번째 자리에서 글자 하나 이렇게 되겠죠. 네, 또 이름은 mid. 첫 번째 자리에서 아니, 두 번째 자리죠. 두 번째 자리에서 글자 몇 개? 2개. 상옆.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머나. 아이고, 12가 됐을까. 네.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eft, right 보통 그렇게 쓰지만은 만약 mid로 써야 된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성별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성별은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죠. 그래서 1이면 남자, 2면 여자잖아요. 자, 일단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 하나. 엔터. 그러면은 이 사람은 1이 나오고, 자, 이 사람은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1이 남자고 2가 여자라는 걸 알지만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은 1이 뭔지 2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절하게 자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다. 그걸 알려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if 또 요즘은 choose라는 함수까지도 배우셔야 됩니다. 일단 if를 한번 해볼까요? 는 if 아까 쓰셨던 mid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if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가 같으냐? 뭐와 1과 같으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게요. 지금 나온 결과 1, 2는 문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따옴표 주셔야 됩니다. 자, 1이냐? 그러면은 남자이고 아니면 여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1, 2가 아니라 남자, 여자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쉽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if를 이용해서 남자냐, 여자냐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요. 결과가 이렇게 1, 2 이렇게 숫자로 나올 때는요.
if도 if지만은 조금 더 간단한 방식으로 choose를 이용해 줍니다. choose, 무엇, 결과값, mid에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에 글자 하나. 그 다음에 주의하세요. 우리가 if를 쓸 때는 는 같으냐 꼭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으냐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물어보지 마셔야 돼요. 물어보시면 안 되고 대신에 콤마. 네, 여기다가 그 순서대로 1이 나왔으면 남자고 2가 나왔으면 여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3이 나온다면 또 여자, 4가 나온다면 남자죠. 참. 남자, 그리고 여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개수만큼.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는 1, 2만 나오면 되니까요.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지정해 주시게 되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요. if보다 choose를 더 많이 활용하게끔 그렇게 if는 굉장히 식이 길어지거든요. 그 길어지는 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hoose입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다시 신체 사이즈표 원본 여기 또 들어가서 해보죠. 자, 성과 이름을 분리시켜라. 아까 했었죠? 레프트 이름에 성은 글자 하나. 자, 이름은 right. 시험 문제에서는 left, right, mid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에는 right. 꼭 이름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left, right, mid 다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골고루 시험 문제가 나와요. 여기는 2개, 끝에서부터 2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어디가 있나, 이제 이 부분을 해보죠. 나이. 자, 이제 나이는요, 바로 날짜 함수입니다. 아까 문자 함수에는 대표적으로 left, right, mid를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함수는 많지만, 날짜 함수는요, year, month, day를 기억하세요. year, month, day. 자, 그래서 나이를 구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나이 구할 때, 해당 연도, 그러니까 금년은 2016년이죠. 해당 연도 빼기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2자리, 그리고 플러스 1, 만 나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요거를 엑셀에서도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원래 today죠. 오늘 날짜의 연도만 뽑아라. year. 그 다음에 today 열고 닫고 빼기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2자리니까 left.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2자리. 됐나요? 자, 그리고 콤마래 참. 그리고 자,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 91년 그러면은 1991년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런데 컴퓨터 특히 마찬가지겠지만 엑셀에서도 지금 레프트 G에 O 2개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91을 체크를 하는데요. 앞에 1900을 체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게 되면 2016 빼기 91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1926인가 7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우리는 나이가 예를 들면 27세가 나와야 되는데 1927이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기 1900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 살을 더 먹죠. 1. 물론 이제 만약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플러스 1을 안 할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일단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 시험이 아니다 그럴 때는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year today, 오늘 날짜 연도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에 2자리를 빼고 1900을 뺀 다음에 1을 더해라. 자, 이번에 성별 if 어떻게 한다고 했죠? mid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글자 하나가 따옴표 1과 같으냐? 그러면 너는 남자이고 아니면 여자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쓴다고요? choose를 씁니다. choose, mid,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글자 하나가 들어오면 만약 1이 나오면 남자, 2가 나오면 여자로 표현을 해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요거 이렇게 나온 거는요. 여기가 지금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3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개를 넣으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자, 2000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좀 바꿔야겠죠? 여기를 02로 바꾸겠습니다. 또 여기도 바꿔볼까요? 07. 다음에 여기는 4. 자, 이번에는 2000년도 이후에 출생한 사람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보면 날짜가요. 1900년대 기준으로 태어난 사람, 2000년 기준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시작해 볼까요? 나이는 year, 오늘 날짜에 today 열고 닫고 빼기.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2016년에 나온 거니까, 이 기준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if 조건을 주는 거죠. if. 어떤 조건이냐?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자리에 글자 하나가 어떻게? 자, 이거는 이하죠. 2 이하. 그러니까 뭐예요? 1, 2라는 얘기죠. 1, 2는 1900년대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두 자리죠.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두 자리에다가 1900을 더해서 계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당연히 2000년대 이후죠.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은 앞에 두 자리에 여기다가 2000을 더해서, 그래서 계산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나온 결과에다가 1을 더해서 계산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2000년대생이 2명이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보면 10살.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1900년대로 모두 처리를 하게 되면 110세가 나오겠죠. 네. 또 이 사람 15살. 이럴 경우에는 if 조건을 주셔서 이 사람이 2000년대 이전이냐 2000년대 이후냐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별도 또 해야 되겠죠. 는 if 자, 1 또는 3일 땐 남자, 2 또는 4일 때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와 미드. 자,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에 글자 하나가 뭐와 1과 같거나 또는 미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자리에 글자 하나가 3과 같거나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들어오면 남자 아니면 여자.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choose 다음에 mid 주민등록번호에 8번째 글자 하나가 들어오면 여기는 는 하면 절대 안 돼요. 순서대로 1이 나오면 남자, 2가 나오면 여자, 3이 나오면 남자, 다음에 4가 나오면 여자로 표시해라. 엔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10살 어떻게 돼요? 여기가 4가 되니까 여자가 됐고, 그 다음에 15살 3이 들어오니까 남자가 됩니다. 이렇게 나이를 구하는 방법과 성별 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세요. 네. 시험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비고를 한번 또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비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키가 190 이상이거나 체중이 80 이상인 경우에 주의, 나머지는 양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체크해야 될 게 뭐예요? 키하고 체중이죠. 근데 제가 이상이거나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뭘 써야 될까요? if, or 써야겠죠. 뭐가? 키가 190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체중이 80 이상. 자, 근데 여기 체중이 요게 지금 안 잡히죠. 마우스를 클릭이 안 되죠. 그럴 때는요, 밑에 있는 걸 누르신 다음에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80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죠. 자, 괄호 닫고, 요 괄호는 오와의 괄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나머지는 양호. 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 비고 1. 비고 1은 내장 비만 지수를 가지고 체크할게요. 자, 내장 비만 지수가 30 이상이면 위험, 20 이상이면 요주의, 10 이상이면 주의, 나머지는 정상. 자, 여기는 답이 지금 4개가 나와야 돼요. 위험이냐, 요주의이냐, 주의 또는 정상. 자, 그러면 if 몇 번? 3번. if 무엇이 내장 비만 지수가 30 이상이면 위험.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식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면 블럭 잡고 컨트롤 C, if가 3번이라고 했죠. 그러면 2번 복사하고, 자, 20 이상이면은 요주의, 그 다음에 10 이상이면 주의, 나머지는 정상. 그 다음에 if가 3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비고 2를 구할게요. 비고 2는 성명이 김씨가 아니고 나이가 30 이상이며 키가 170 이상인 사람에게 이상형, 나머지는 빈 공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답은 이상형이냐 빈 공간이냐, 그러니까 if는 한 번인데요. 조건이, 세부적인 조건이 들어갑니다. 성명이 김씨가 아니고 나이가 30 이상이며 키가 170 이상인 사람.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if 뭐 and입니다. 자, 성명이 김씨가 아니다. 자, 요거죠. 성명 김씨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문자에 지금 이름이 김길동, 김선정, 예를 들어 김으로 시작되는 글자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레프트. 네, 레프트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 글자 하나. 예, 이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무엇이? 김씨가. 네, 김이 아니고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키였나요? 아, 나이군요. 나이가 30 이상이며, 그러면 나이가 여기죠. 요게 30 이상이며, 키가 170 이상인 사람. 키가 여기죠. 네, 요게 170은 좀 그렇긴 한데, 그쵸?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이상형, 나머지는 빈 공간. 이렇게, 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니까. 만약 키를 190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어디 한번 봅시다.
190 됐네. 그러면은 자, 여기를 190으로 바꿔볼까요? 170은 좀 너무했다. 190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한 사람이 남는군요. 네. 자, 이번에 비고 3 해볼게요. 비고 3은 성명이 박씨이거나 키가 190 이상인 사람에게 이상형, 나머지는 빈 공간. 자, if 제가 기준이 성명이 박씨이거나 키가 190 이상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 되죠. 오와 그 다음에 left 문자니까요. 성명의 첫 글자가 뭐이거나 박이거나 그 다음에 키가 190 이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상형, 나머지는 빈 공간. 네. 자, 이제 비고 3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비고 4를 해볼게요. 비고 4는 입사일자, 날짜 기준입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이 되면은 30년 차, 20년 이상이 되면 20년 차, 10년 이상이 되면 10년 차, 나머지는 신입으로 표현하세요. 자, 결과값이 4개가 나와야 돼요. 30년 차, 20년 차, 10년 차, 신입. 자, 그래서 if 몇 번? 3번는 if. 자,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30년 연도니까 어떻게 돼요? 2요. 자,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죠. 입사 일자. 자, 요게 30 이상이면 30년 차.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복사해야겠네요. 여기서까지 복사해서 하나, 둘. 자, 20 이상이면 20년 차.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10년 차. 나머지는 신입. if 3번 땅땅땅. 아, today가 빠졌군요. 아이고 이런. 오늘 수 빼야 돼서 는 year today. 오늘 날짜에서 today 빼야 되는데 깜빡했네. 아니 넣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날짜가 오케이. 자, 이것이 30년 이상이 되면 30년 차. 아이고, if도 빠졌네. 자, 이번에 비고 5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입사일자의 월이 오늘의 월과 같은 곳에 별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표시하세요. 자,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여기에서
5월 달에 입사한 사람을 찾아서 여기도 있네요. 이 사람도 있고 같은 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7월이면 7월에 입사한 사람 5월이면 5월에 입사한 사람을 찾아서 별 표시해라. 그런 뜻입니다. 는 if 자 어떻게 될까요? 월이니까 month 들어가야겠죠. 자 어디에 입사 일자의 월과 오늘의 월이 같으냐 그거 찾아야겠죠. 아이고 today를 앞에다 써도 뒤에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같으냐? 그러면 별 표시 미음 한자 버튼 나머지는 빈 공간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자 여기 입사 일자에서 하반기에 입사한 사람을 찾아라 해볼게요. 는 if once 네, 여기에 하반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6보다 6 초과이면 네. 아니면 또는 7 이상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6보다 크면은 하반기 입사자 나머지는 빈 공간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웠던 거 잠깐 한 번 더 이용해서 여기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안 되게 만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삽입. 네, 자, 일단은 셀을 하나로 만들까요? 여기에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네, 자, 는 replace 치환해라. 그죠? 자, 어디에? 여기에 자료. 그 다음에 몇 번째부터? 1, 2는 남자, 여자 구분이니까 9번째부터 몇 개를, 6개를 무슨 글자로? 문자니까 따옴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안 배웠죠? 요거는 보이지 말아라. 그러면은 열 머리글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숨기기 예, 이렇게 하시게 되면 화면상에서 안 보이게 됩니다. 만약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요 옆에 요렇게 그 외에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쭉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숨기기 취소 그러면 다시 나와요. 하실 수 있겠죠? 오른쪽 숨기기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 count if를 한번 구해 볼까요? 네, 자, 성별이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 김씨인 사람 쭉 찾아볼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count if죠. count if 문 열고 자, 조건이 있는 위치 네, 조건이 있는 영역입니다. 조건이 있는 영역을 찾아서 콤마 남자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따옴표 남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요 자료와 여기 쓰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할 때는요. 요걸 안 쓰고 그냥 남자라는 글자를 콕 찍으셔도 됩니다. 이왕이면 위쪽에 있는 게 낫겠죠? 요거 콕 찍고 엔터. 네, 그러면 7명 나왔네요. 자, 그럼 여자도 한번 해볼까요? count if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영역 중에서 콤마 여자 엔터. 네,
자, 요번에 김씨는 count if. 자, 쭉 들어가 있는 자료 중에서 콤마. 자, 김씨인 경우는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공통적으로 김이라는 글자를 찾아야 되죠. 그럴 때는 김, 그 다음에 눈 표시 이렇게 주시고 엔터. 또 박씨도는 count if 쭉 블럭 잡고 콤마 그 다음에 박, 눈 표시.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여러분이 응용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네, 자, 숫자라는 사람을 찾을 때요. 수라는 글자, 여기 김진수, 그 다음에 정길수, 또 이수희. 네, 그러면 여기다 한 사람 더 해볼까요? 이런 이름은 없지만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라는 글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글자 수에 상관이 없느냐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그 다음에 영역이 어디였더라? D5부터 아이고 D5부터 D18 네, D5부터 이렇게 하고 자, 앞에서 수로 시작되는 사람을 찾아라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앞에서 네, 앞에서 수로 시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맨 뒤를 끝나는 사람. 그 다음에 글자 수에 상관이 없다. 아니 글자 위치에 앞이든 뒤든 무조건 글자 수가 들어가는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요거는 수로 시작하는 수로 끝나는 이거는 글자 수에 상관없이 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체중은 count if 그 다음에 체중이 들어가 있는 위치. 자, 80 초과라고 했나요? 네, 초과니까 크다. 8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업복 사이즈도 찾으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볼게요. 자, 이 부분은요. 20대 미만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count if 자, 나이에서 그 중에서 20 미만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50 이상이면 L5부터군요. 는 count if L5부터 L. 자, 50대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50. 자, 이렇게 쓰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중요한 건 요거죠. 20대다. 그럼 20대는 뭐예요? 20에서 29까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 이상, 30 미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if 할 때 and 이런 거 사용해서 하듯이 자, 그러면 count if에서는 그러면 조건을 여러 개 줄 때 어떻게 하느냐? count if s를 붙입니다. 복수. count if s. 자, 그래서 count if s는요. 일단 영역을 먼저 주시고요. 자, 나이가 들어가는 영역 지정해 주시고 콤마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20 이상 조건을 줍니다. 그 다음에 콤마
다시 영역을 또 지정해요. 또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30 미만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똑같이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다 보니까 문제가 비슷해요. 숫자만 바꿔주면 되네요. 그러면 식을 복사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요. 식을 밑으로 복사하게 되면은 L5가 아니라 L6으로 좌표가 바뀌게 되죠. 그럴 때 뭘 사용해요? 절대 참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잡고 F4. 또 여기도 영역을 잡고 F4. 왜 안 되죠 또? 이렇게 되면 절대 참조가 되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아주 쉽게 블럭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숫자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30대니까 30, 40, 또 40, 50. 네, 이렇게 해주시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조건일 때는 count if s. 자, 그러면 절대 참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관리비를 볼까요? 는 사용량 곱하기. 자,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바로 특정한 위치, 이 위치를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F4, 엔터 눌러주시고 또 수도요금도는 사용량 곱하기 특정한 위치, F4, 엔터 눌러주시고 도시가스 요금 곱하기 특정 위치 F4 엔터. 네, 이럴 때 절대 참조는 순위를 매기거나 지금처럼 절대적인 위치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기서 보신 것처럼 식을 복사할 때 그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부분 있죠. 그럴 때 절대 참조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해볼까요?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콤마 표시를 붙여주면서 뒤에다가 원까지 붙여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자, 들어가셔서 샵 콤마 샵샵 0 그리고 뒤에다가 원 표시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좀 이따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